자, 지금부터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우리 해보도록 하죠. 79페이지 1절에 보면 중개사무소 설치 있죠. 일단 법조문은 좀 봐야 됩니다. 5장부터는 법조문 봐야 돼요. 여기서 법조문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법조문 5장부터는 꼭 봐야 됩니다. 앞에 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도 지금부터는 꼭 봐야 돼요. 저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80페이지 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설치 원칙, 그리고 오른쪽에 법인 나오는데 이는 제목들을 먼저 좀 훑어보세요. 쭉 훑어봤으면 어디까지 보냐 하면 책은 항상 마지막에 보죠. 제가 87페이지 공동사용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책은 79페이지 펴놓고 저는 판사해 보도록 하죠. 자, 79페이지 사무소 설치 있고요. 자, 이제 봅시다. 80페이지 펴놓으면 되겠네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부터 합시다. 자, 일단 80페이지는요. 여러분 잘 봐요. 사무소는 책임의 기준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개설하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개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어디서 일한다? 사무소에서 일한다. 그래서 모든 계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계공. 여기까지 정리됐죠. 모든 계공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81페이지 법인 나오죠. 81이죠. 비교를 좀 해야 돼요.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자, 사무소인데 나눌 분자입니다. 어디서 나눠졌어요? 법인에서 쪼갠 거예요. 결과 대상은 법인만 분사무소 낼 수 있지 개인은 못 낸다. 이렇게 되고요. 분사무소는 일종의 자식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자, 그리고 이때 또 주의할 게 법인만 돼요. 그러면 이 개인은 될까 안 될까요? 개인은 될 수가 없어요. 법인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비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비교 문제가. 분사무소가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86이네요. 자, 87에 공동사무소 있어요. 자, 87에. 자,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사무소를 함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공동이니까 어떻게? 말 그대로 사무소 주인은 계공이죠. 2인 이상의 계공이면 충분해요. 2인 이상의 계공. 저 계공 더하기 계공이면 된다.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한 번씩만 더 정리하죠. 모든 계공은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지문.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올바른 지문. 공동사무소, 즉 계공간이라면 공동사무소를 둘 수 있다. 올바른 말. 자, 정리됐으면 하나씩 더 갈게요. 자, 일단 사무소는요, 책임의 기준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은 통제라는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소를 두려면 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기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요거 다 해놓고 책 한 번씩 요거 다 해놓고 책 볼게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하나의 등록증을 사무소에 두고 그 사무소는 관할 등록관청부터 지배받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등록증은 개시 의무가 있죠. 어디에? 한 개의 사무소 안에. 됐죠? 그리고 한 개의 사무소는 한 개의 등록관청 안에. 한 개의 등록관청. 자, 보세요.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지배하며 사무소는 등록증을 지배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기준입니다. 자, 설치를 이제 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볼게요. 원칙은 1인 1등록입니다. 1인 1등록. 한 개 등록증과 하나의 사무소죠. 그래서 한 개의 1개소만 설치. 이게 원칙이에요. 1개소만 설치. 자, 그러면 예외가 있죠. 예외. 분사무소는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예외. 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1인 이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재가 오죠. 자, 제한을 볼게요. 제한은 사무소를 만약에 여러 개 만든다. 이걸 이중 사무소라고 해요. 또는 여러분 사무소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소라면 이게 뼈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떴다방이나 할까? 그런 데 하면 지붕 없는 경우도 있고 옆에 이 칸막이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 말 그대로 떴다방처럼 임시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임시적. 그래서 임시 중개 시설물입니다. 이게 참 역사와 배경을 하는 게 임시중개 시설물이에요. 조금 수업이 재미없다면 여담 좀 드려볼까요?
예전에 이중사무소는요, 말 그대로 천막처럼 지붕이 있고 이 옆에 있는 게 다 처벌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벌을 안 당하고자 파라솔 같은 걸 쳤습니다. 예, 대형 파라솔, 햇빛 가리기처럼. 자, 이게 과연 처벌 대상일까?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이 의자, 책상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파라솔만 있고 책상이 사라졌어요. 서서히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천막은 일종의 사람의 햇살 가리기용으로 이 사무소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것도 없애고 이제는 이 막 광고시 돌리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임시중개 시설물이라 해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모이게끔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동형 차량을 개조를 했어요. 차량을 개조했다고요. 뭐 이렇게 차문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해 놓고 계약해 놓고 누가 단속한다 하면 그 컨테이너 딱 닫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임시중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 시설물 이런 제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잘못했죠. 왜? 1개소만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걸 했지 않습니까?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제재가 와요. 제재. 제재는 여러분 이중 등록, 이중 소소가 구별해야 돼요. 이건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에 1천 이렇게 돼요. 일단 조금 뒤에 한번 더 다시 보고요. 자,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이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단어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아직 진도는 아닙니다. 일단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 즉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분사무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 격, 어머니 격을 주된 사무소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법인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분사무소, 부모는 주된 사무소, 이렇게 법인은 가족이다 이런 거예요. 얘가 일할 수 있으면 얘도 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름을 해야 돼요. 법인격에 대해서 행동 옮길 대장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우리는 대표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표자 나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 나오면 주된 사무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자, 다시 합시다. 대표자 나오면 주된 사무소, 책임자 나오면 분사무소. 다시 해요. 대표자 나오면 주된 사무소, 책임자 나오면 분사무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주된 사무소는 개설 등록, 등록증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뭐 개설 등록 다 적어 드릴까요?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신고증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등록증보다 미약한 게 신고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등록증 나오면 어디? 주된 사무소, 신고증 나오면 분사무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책임자 분사무소 연결됐죠. 다 연결됐죠. 그리고 이거는 개설 등록이란 과정 거치고요. 설치 신고란 과정 거칩니다. 요 멘칭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 했다면 이제 수업 나갑시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는요. 설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설치. 자, 설치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 뭐 동그라미 해드릴까요? 여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요. 준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주된 사무소 시, 분, 구를 제외한, 이게 중요합니다. 제외한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제외한 시, 군, 구별로 1개소만 별로 1개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중첩하지 말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25개구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 있으면 서초구에 똑같은 거 둘 수 있을까? 못한다. 서초구 옆에 가라. 송파구 가라. 그럼 송파구에 분사무소 1호점이 있으면 또 송파구 낼 수 있을까? 못한다. 옆집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 한 지역의 시군구별 하나씩만 지어라.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이 책임자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달라요. 중개법인의 경우는 책임자는 있어야 되되 무조건 도장 찍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책임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개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도장 찍어줄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는 없어요. 누구든지. 왜? 주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설치 과정을 볼까요? 과정은 일단 우리가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만들 때는 이 요건이 6가지가 있었어요. 준비물이 있었죠. 등록 요건, 그리고 여러분이 접수 했죠. 그리고 등록 기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올바르다라고 하게 되면 등록 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오고 업무 보정하고 등록증 나오는 6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일한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간소합니다. 간소화 절차는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울 겁니다. 조금 뒤에. 일단 분사무소의 일은 모두 다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치 요건을 갖추고 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것이 타당 유무를 검토합니다.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요. 괜찮다 하면 이제 바로 결과 나옵니다. 설치 신고증, 신고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정말 주의할 거 잘 봐요. 어디에 설치 신고한다? 요 노란색 잘 봐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한다. 그 말은 이곳에 통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죠.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는요. 지금 외우도록 해요. 결과.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거 한 6개 개입되어 있습니다. 분사무소 나오면 이거 제외하고는, 즉 중개보수를 제외하고는, 자 봐요. 중개보수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자. 관청이야. 꼭 기억하세요. 분사무소는 중개보수 제외하고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요거 좀 예를 듭시다. 2개 예를 들게요. 요 내용 아닙니다. 지금 요거 이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 주된 사무소가 서울 서초구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가 대전 유성구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유성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싶다.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할까? 서초구. 자, 분사무소가 문 내리게끔 강력한 명령을 내린다. 어디? 서초구. 유성구에서 만약에 사무소 휴폐업하고 싶다. 어디? 서초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으로 가면 돼요. 단 중개보수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분사무소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분사무소라 이것입니다. 정리됐죠? 자, 이제 요거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자, 요거 아직 요거 보면 안 돼요. 요거 좀 딱 절개하고 개설 등록 우리 앞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등록은 일단 6단계로 되어 있어요. 6단계. 첫 번째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고요. 날려 쓸게요. 등록 요건이고요. 날려 쓸게요. 등록 기준이고요. 자, 접수를 하고요. 이거 1317치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서가 나오죠. 그리고 업무 보정서가 여기입니다. 업무 보정서. 그리고 등록증이 나왔어요. 하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설치 신고는 처음부터 이 업무 보정서를 가져갑니다. 처음부터 가져가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고 설치 기준하고 일치되면 바로 신고증이 나와버려요. 즉 여기는 5번을 1번에 올려놓고 일하기 때문에 이 앞서 얘기했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개설 등록 과정보다 어떻게 단축될 수밖에 없다가 올바른 지문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조금 뒤에. 자, 이제 공동사무소 봅시다. 공동사무소는 이거예요. 개공과 개공이 합쳐지면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그 과거 기득권이 중개인하고요. 자격증을 갖춘 개공. 자, 요게 1번입니다. 가능할까? 안 될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법인하고 개인하고 개공될까? 세 번째, A 법인의 A 분사무소, B 법인의 B 분사무소 될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 될까요? 되는 것이 몇 번일까요? 다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개공이면 충분하다. 개공간이면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얘기합시다.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B라 할게요. A와 B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A가 A와 B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B가 A한테 넘어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오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B는 첫 번째, 폐업하고 개설 등록하는 방법. 폐업 후 이쪽에서 A한테 가서 개설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법입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한테 갑니다. 그럼 A는 이것을 사용하게끔 허락해야 되죠. 그래서 A가 이것을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사무소 사용의 승낙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승낙서 첨부라고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자, 승낙서를 첨부해야만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B를 흡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승낙서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은 이 A 지역에서 이 B를 등록관청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등록증 첨부한다 하면 틀려요. 타일을 위해서 등록증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더라도 이제 사무소 함께 쓰게 됐죠. 왔으면 함께 쓰더라도 등록증 몇 장 그려야 됩니까? 각각 그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서초구라고 가정합시다. 재미가 없어. 송파구로 갈 때는 각각 사무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사무소를 쓰더라도 책임은 어떻게 각자 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추가된 조문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B가 이렇게 온 이유가 하필이면 이 사람이 업무 정지 중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봐요. 업무 정지란 키워드가 나오면요. 잘 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업무 정지 중에 단순히 이참에 사무소 이전을 해야지 단순한 이전을 위해서 A 오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을 넘어서 업무 정지 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 종사의 목적으로 오는 것은 허용 안 돼요. 구별되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접수합시다. 먼저 법정부터 정리하고 합시다. 79페이지 13조 1화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자, 봐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1개 사무소만, 1개 등록증 거니까 1개소만 설치하되 뒤에 둘 수 있다. 이건 분사무소 얘기다. 좀 정리됐죠? 그리고 2항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천. 자, 3항 4항은 분사무소 얘기인데 3항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개공은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 신고하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 주된 사무소 시군구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어떻게 둘 수 있다. 즉 할 수 있다. 둘자라고 고칠까요? 같은 개념이죠. 자, 그리고 4항 사망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할 경우, 즉 타당하다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신고 필증 주죠. 그게 신고증입니다.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에 시군구에 통보하죠. 왜냐하면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80페이지 6항 보세요. 개공은 그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개공, 즉 개공 A와 다른 개공 B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공은 39조 1항에 따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대통령 영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일하기 위해서 타 집으로 가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내용 볼게요. 자, 80페이지 보면 양가로 1번만 제목 기억하세요. 한 개 사무소는 말 그대로 1인 1등록이다. 그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밑에 방갈로 4번 체크하시고 방갈로 3번도 좀 체크하세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양갈로 2번.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 설치 제한인데 이건 위반 제재. 방갈로 1번 나오죠. 1년에 1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앞으로 절치다 상치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이 말이 상대적 등록 취소 개념으로 연결하시면서 1년에 이렇게 연결해가 기억해야 돼요. 상치 1년에 1천이라고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안 보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천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법인의 개공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분삼 설치 요건 양가로 2번 이게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82페이지 그림 넣어두었지만 그건 일단 나중에 보고요. 방가로 1번 보세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 가로 생략할게요. 시군구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 초과할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즉 중부할 수 없다. 중복될 수 없다. 그 말이고 82페이지 2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나오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 두는 거예요.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냥 책임자만 있으면 되지 누구든지 이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밑에 표 시험 잘 나오고 분삼 설치 절차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 중요하죠.
업무 보정을 처음부터 가져가기 때문에 개설 등록보다 간소하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83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사무소 나오면 중개보수 빼곤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다. 요거 기억하고요. 자, 85페이지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있죠. 신고인 밑에 본사 주된 사무소죠. 분사무소. 그리고 밑에 신청인 제출 서류 보면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 나오죠. 반드시 법인 등기 나오고 건축물 대장 이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수수료는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 수수료입니다. 왜? 여기가 사기 때문에. 자, 그 얘기가 있고요. 자, 86페이지 보시게 되면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니까 선명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무소 명칭,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왜 연계 책임 때문에. 그리고 밑에 부은사무소 소재지와 책임자 나오죠. 연결 가능하고요. 자, 이제 87 보세요. 방글 1번. 개공은 그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개공. 자, 그리고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임의죠. 자, 이제 방글로 2번 봐요. 세 번째 줄. 개공은 개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왔죠? 그리고 방글로 3번. 공동사무소 경우 개공은 종별 구분 없이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개공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고요. 자, 이제 방글로 1번 중요합니다. 밑에 2번에 1번.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개공과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업무 정지 때 이전하는 건 허락하지만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일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이제 천천히 읽으세요.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 주는 방법.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영업지 처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공 제외. 이건 뭐냐면 함께 쓰다가 정지 묻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하는 거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단순히 이전되지만 일할 목적으로 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88. 공동사용 절차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각각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다 되어지 싶어요. 자, 요 하나만 정리 더 하고 쉬도록 할까요? 8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일 마지막 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한번 두 점을 읽어봐요.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를 가려버리면 이렇게 읽히시죠.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될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이전인지 아닌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88페이지 사무소 이전은 단독 문제로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업무 범위 부분은 함께 보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탁탁 연결됩니다. 이 사무소 이전까지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자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